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이 돌아왔군요. 자, 연습 문제 5장이죠. 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연습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에서 이제 선택한 문제는요. 6번, 7번, 11, 12, 그 다음에 13, 17, 18 뭐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한 7문제 정도 되는데, 선생님 저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문제가 꼭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뭐 텍스트로 설명이 가능하면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은 영상을 추가적으로 더 찍든지 뭐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일단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임씨의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존재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x가 뭐죠? px가 100. 보자. 쌀이 100이고, 그 다음에 술의 가격이 5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쌀보다는 술이 좀 싸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결국 한 가지 걔네들이 쌀이랑 술이랑 한 단위가 있을 때 만족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를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죠. 완전 대체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M이 이제 소득이죠. 소득이 1100이래요. 아하, 그랬을 때 선택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쌀하고 술 가지고 쌀, 그다음에 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일단 예산선부터 그려볼게요. 예산선. 자, 1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쌀을 모두 사버린다면 11단위를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1100인데 쌀 한 단위의 가격이 100이니까 11단위고요. 다음에 술만 산다고 하면 22단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산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길 것인데, 그 다음에 어머나, 얘랑 왜 이렇게 기울기 비슷하죠? 자, 아까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렸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을 얹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1이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요 접하는 점이 코너, 술만 잔뜩 사는, 술만 22개 다 사버리는 그런 선택점이 나올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대체제니까 당연히 싼 거 사죠. 그죠? 똑같은 효용을 주는데 하나는 100원이고 하나는 50원이면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50원짜리를 잔뜩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 이런 건데, 방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대체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한 단위가 주는 효용의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뭘 선택해요? 싼 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6번 문제 그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굿씨네요. 굿씨인데, 굿씨는 월 50만 원의 소득으로 쌀과 콩을 구매하며 쌀이랑 콩만 먹나 봐요. 자, 쌀은 2만 원, 콩은 5단위 이하에서는 5만 원이고 5단위가 초과하면 2.5만 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먼저 예산집합부터 한번 그려보라고 하네요. 예산집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랑 뭐요? 쌀과 콩. 자, 쌀을 이쪽, 그 다음에 콩을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반대로 그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소득이 지금 50만 원이에요. 쌀만 산다고 하면은 쌀을 몇 단위 살 수 있죠? 25단위를 살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단위 2만 원이기 때문이죠. 자, 콩만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50만 원인데 5단위까지는 5만 원씩이니까 5단위 사는데 25만 원이 들죠. 자, 나머지 25만 원은요. 한 단위 2.5만 원이니까 10개를 살 수 있어서 15개까지 살 수 있겠네요. 15개. 근데 여기를 사이를 직선으로 이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직선으로 이으면 안 되고요. 분명히 중간에 꺾인 점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꺾이게 되느냐 하면 콩을 5단위 살 때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꺾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콩이 5단위가 넘느냐 아니면 5단위까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콩이 5단위라고 하면 25만 원을 콩에다가 쓴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쌀에 쓸 수 있는 돈은 25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콩이 5개일 때, 여기 콩이 5개일 때 쌀은 몇 개를 살 수 있다고요? 12.5개, 12.5개 딱 절반. 12.5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요 점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8 왜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면 안 되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15라고 하는 거, 25라고 하는 걸 너무 차이를 안 뒀어요. 그래서 자, 15라고 하는 거를 요쯤에 15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건 더 낮은 곳에다가 둬보도록 하죠. 그럼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자, 요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안 꺾여 보이지? 자, 자, 다시 그려볼게요. 쌀, 콩, 자, 쌀이 25,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가 12.5, 그 다음에 콩이라고 하는 녀석은 15, 그 다음에 여기 5, 이렇게 돼 있으면 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꺾인다는 얘기예요. 자, 각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제 그림에는 재능이 없네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예산선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표준적인 선호책의 소유자일 경우 효용 극대화점의 유일성. 그 효용 극대화점이 한 가지밖에 없느냐 아니면 더 있느냐, 두 가지 이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방금 여기 꺾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무차별 곡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두 점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한번 접할 수 있고 여기서 접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숫자 생각 안 하고 개형으로만 그려줄게요. 개형으로만 그려주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예산선이. 그리고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최적 선택점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또는 두 개죠. 두 개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번 꺾였으니까 두 개까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7번 문제 좀 살펴봤고요. 그 중간에 있는 문제들도 다 재밌는 문제들이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풀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자, 11번. 철수 얘기가 나오는군요. 철수는 한 봉지당 300원인 과자를 10봉지씩 구매를 하고 있었다. 자, 과자를 10봉지 사 먹던 사람인데요. 과자 가격이 500원으로 상승해버렸군요. 아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러면 과자를 그만큼 사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6봉지밖에 못 사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아버지께서 딱 한 나머지 2,000원을 더 주마. 네가 사 먹을 수 있도록 더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철수가 갖는 효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몇 번이죠? 11번이죠. 자, 원래 과자하고 다른 상품, 다른 것 이렇게라고 돼 있었을 때 원래 예산선은요 어떻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원래 예산선은 이거 좀 더 바깥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오늘 그림이 참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예산선이 원래 예산선 그런데 과자 가격이 올랐어요. 과자 가격이 오르면 예산선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다른 것은 그대로 살 수 있는데 과자라고 하는 것 살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과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과자 가격 상승.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래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를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만큼 줄었죠? 자, 그런데 이 일을 들은 아버지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산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주는데 이 파란색을요 기울기는 그대로 가되 요쪽 요 점을 지날 수 있는 예산선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자, 그러고 나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예산선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현금 보조해주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현금을 보조해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과자만 꼭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다른 것도 좀 사 먹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또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려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 눈물 나네. 자, 예산선이 한 이쯤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물건으로 과자를 갖다가 줄어든 만큼 4개를 주는 게 아니라
4개를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2,000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꼭 과자 10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자를 조금 줄이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더라도 그래서 어떤 점을 찾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 좀 더 바깥쪽에 있는 점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용 수준에 완전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현금을 2,000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효용 수준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그 선호 체계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현금 보조를 해주면 효용 수준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무차별 곡선의 점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림이 참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김인동 씨를 만나러 가죠. 자, 김인동 씨입니다. 김인동 씨 1년간 쌀 100kg, 소고기 30kg을 받습니다. 자, 근데 받는데 이걸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쌀 가격은 kg당 2,000원, 소고기 가격은 kg당 10,000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사고 팔아 가지고 좀 다른 걸 사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첫 번째 예산선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죠. 예산선을 그려보면요. 자, 여기 쌀, 소고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처음에 주어져 있는 거는요. 쌀이 100, 그 다음에 소고기가 30이죠. 소고기가 30. 이렇게 해서 요점으로 주어져 있긴 합니다. 주어져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고기를 다 팔아가지고 쌀만 산다고 하면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직선으로 나올 테니까. 자, 소고기 30kg를 다 팔면 30만 원이네요. 그래서 쌀은 kg당 2,000원이니까 150kg를 더 살 수 있어요. 즉 250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소고기를 다 팔면. 자, 그 다음에 쌀을 다 팔아서 소고기만 사버린다면 쌀을 100kg 팔면 20만 원이죠? 소고기는 kg당 10,000원이니까 50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50. 짠. 이 직선이에요. 이번엔 꺾인 거 아니고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쌀 가격이 3,000원으로 상승했을 때 어떻게 바뀌겠느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100이랑 30이라는 점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주는 양 자체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고 대신에 소고기하고 쌀을 살 수 있는 양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되겠죠. 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보죠. 소고기 30kg의 가격은 바뀌지 않았어요. 10,000원이죠. 그러니까 3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다 팔면. 근데 그거에 쌀 가격이 이제 kg당 3,000원이 됐으니까 쌀을 250까지 못 사고 200까지밖에 못 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신에요. 쌀 가격은 올랐으니까 100kg 곱하기 3,000원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쌀을 다 팔면. 그러면 소고기를 30만큼 더 살 수 있으니까 여기 6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접 뭐 그려보셔도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예산선 자체가 완전히 기울기가 좀 바뀌었죠. 자, 그랬을 때 선택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요. 원래 처음에 지금 쌀 가격이 뭐 한 거예요? 쌀 가격이 올랐죠? 쌀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래 이 양반이 쌀을 갖다 팔아서 소고기를 사고 있었으면 예전보다 소고기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점을 여기 찍어가지고 왼쪽 부분을 처음부터 선택을 하고 있었으면 원래 왼쪽 부분을 선택하고 있었으면 그랬으면 이렇게 쌀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실질 소득이 조금 늘어난 셈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점들을 선택을 하고 있었으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의 변화는 이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대체 효과, 실질 소득 효과 이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왼쪽에 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득 효과는 뭐 하는 걸로 해요? 소득 효과 같은 경우에 쌀의 소비를 늘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쌀이 지금 비싸졌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쌀의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점을 선택하고 있었으면 사실 정확히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소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요 점보다 오른쪽 점을 소비를 하고 있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체 효과 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존재를 하죠. 왜? 쌀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리고 소득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확실히 쌀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쌀 변화 말고 소고기 변화는 어떻게 되는데요? 소고기 변화에 대한 이 부분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왜냐하면 이 쌀 가격만 바뀌었기 때문에 소고기 가지고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세 문제 더 보도록 하죠. 13번입니다. 자, 이 세상에 쌀과 옷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쌀에 20%의 물품세를 부과했다. 그랬을 때 1번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의 크기를 쌀의 단위로 나타내보고, 두 번째 효용의 감소폭을 역시 쌀의 단위로 나타내보고, 계등 변화의 크기와 물품세 징수액을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뭐부터 나타낼까요? 자, 예산선부터 한번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와 y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x, y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처음에 원래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다고 해보죠. 이 원래 예산선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쪽 x제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x제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y제만 살 것 같으면 수량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x제만 살려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물품세 부과 후, 물품세 부과 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무차별 곡선을 얹어야 되겠죠? 자, 무차별 곡선을 얹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에서 만난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때 원래 부과되기 전에는 요 뭐요? 맞지?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점이랑 이 점하고 사이 y를 똑같이 샀을 때 x제를 지금 물품세 부과하니까 요만큼 x제로밖에 못 사는데, 아까 물품세 부과 전에는 x 프라임만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요만큼이 바로 물품세 부과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의 크기인 것이죠.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효용의 감소폭을 쌀의 단위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효용의 감소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얘를 갖다가 원래의 가격 선이랑 똑같은 기울기로 요 교점을 지나도록 그어줍니다. 그어주면 여기다가 뭘 하나 더 그려볼 수 있느냐 하면 아니죠. 요 무차별 곡선이랑 접하는 거를 그려야 되지. 잠깐만요. 자, 무차별 곡선에 접하면서 원래 예산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그래요. 자, 그려 넣었죠. 원래 예산선을 이 위치로 옮겨가게 만드는 소득의 감소폭. 여기서 원래의 예산선이었는데 지금 이 감소한 거, 이 폭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등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대등 변화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서 이 폭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조금 더 길어가지고 그래프 그리기 힘드네. 자, 부들부들. 자,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참 그림 그리기가 힘들군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무차별 곡선부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냥 과장해서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노란색보다는 조금 더 길이가 길어지는 요만큼이 사실은 대등변화폭이 돼요. 대등변화폭이 되기 때문에 효용의 감소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걷어들인 부분보다 효용의 감소폭이 더 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 대등변화의 크기와 물품세 징수액을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데, 대등변화의 크기가 물품세 징수액보다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 상실은 더 크다 이거예요.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세금 물품세의 초과 부담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됩니다. 초과 부담 얘기는 다음 시간인가 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칠판을 전혀 안 지우고 있죠. 왜냐하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걸레 빨아온다 그러는 거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되게 가슴 아프게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쭉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네요. 틀리면 안 된다는 이 압박감에.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문제 풀 때까지 계속 요 판에다가 요 조금 남은 부분 여기다 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 찍기 전에 걸레 빨아올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소주, 맥주가 완전 대체제다. 그리고 소주 2병의 만족감이랑 맥주 3캔의 만족감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가격도 주어져 있어요. 소주는 한 병당 1,200원이고 그 다음에 맥주는 한 캔에 500원. 야, 어디가 500원이나 500원짜리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상황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그림으로 표현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주 2병이랑 맥주 3캔이 같다고 하니까 소주 2병을 사려면 2,400원이 들어요. 그렇죠? 한 병이 1,200원이니까 맥주 3캔을 사려면 한 캔에 500원이니까 1,500원이 들어요. 자, 똑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때 2,400원을 쓰고 싶습니까? 1,500원을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1,500원을 쓰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려보지 않더라도 뭐만 사겠구나, 맥주만 잔뜩 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보죠. 자, 17번이죠? 17번 소주축, 그 다음에 여기 맥주축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소주하고 맥주의 예산선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예산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기울기만 보시면 되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가격이 한 병에 얘는 1,200원, 얘는 한 병에 500원이니까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12분의 5 뭔가 이런 식의 예산선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예산선이 바깥으로 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이 좀 더 크네요. 좀 더 커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맥주만 잔뜩 사는 곳에서 당연히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코너해가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맥주 가격이 9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주 가격은 똑같으니까 2병 사는데 2,400원이면 돼요. 하지만 맥주가 한 캔에 900원으로 올라가면서 3캔 사려면 2,700원이 필요하죠. 뭐 한다는 얘기요? 전부 다 이제 맥주 소비를 빵으로 바꿔버리고 소주만 잔뜩 산다는 것이죠.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맥주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맥주 값이 800원이 될 때, 왜 800원이 되면 3캔에 2,400원이니까 소주 가격이랑 똑같잖아요. 상대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800원이 되기 전에는 전부 맥주만 사고요. 800원이 됐을 때는 정확하게 맥주랑 소주를 섞어 사겠죠. 어떻게 섞어 사는지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합해서 사게 되고요. 800원이 넘어가는 순간 맥주는 하나도 안 사게 된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완전 대체제의 수요 곡선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쌍곡선 모양으로 생기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말로 떼고 넘어가죠. 마지막 문제 18번 하나 보고 일단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18번입니다. 18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자, 김씨하고 천씨하고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씨는 보이시죠? 김씨는 마이너스 Q는 Q김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12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Q천이라는 양반은 마이너스 P 플러스 90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도출해봐라. 시장 전체에 2명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세 글자죠. 수평합. 수평합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Q하고 P가 있는 요 평면에다가 얘네 둘을 그려놓고 수평으로 더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김씨 거부터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P가 0일 때 Q는 120이에요. P가 0일 때 Q는 120이에요. 여기도 120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Q가 0일 때 P는 60이에요. 60 이렇게 해가지고 자, G 그려가지고 이게 김씨의 수요 곡선 김씨 거.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천씨 거 한번 그려볼게요. 천씨 거는 P가 0일 때 Q는 90이네요. 안쪽으로 90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때 요번에는 Q가 0일 때 P가 90이어야 되겠네요. 90 이렇게 해서 천씨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이 천씨예요.
자, 그럼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요걸 갖다 조금 더 연장을 할게요. 연장을 해줘. 보이시네? 잘 안 보이시네? 화면 밖에 저거 나갔는데 괜찮죠? 자,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면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수평합을 해주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점, 끝에 점은 당연히 210이 됩니다. 보이죠? 자, 210, 요 끝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합이니까 어디까지냐면은 요 점까지는 요 파란색 부분이랑 똑같이 가요. 자, 빨간색으로 이제 시장 수요 곡선 그릴 건데 요 위에 요 부분은 똑같습니다. 왜? 이때까지는요, 김씨는 물건을 전혀 안 타거든요. 똑같다가 그 다음에 이쪽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210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꺾이는 시장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만큼이랑 그 다음에 파란색 거의 비슷하네. 자,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빨간색만큼으로 이동을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이게 시장 수요 곡선 만드는 방법입니다. 각자의 수요 곡선을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수평합해주면 되는 것이죠. 수평합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까지 해가지고 이제 5장 살펴봤습니다. 5장 살펴봤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6장 수업을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장 수업은 오후에 촬영하게 될 것 같네요. 오후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먼저 사주의 말씀을 드리면, 원래 수요일 어제도 이제 한강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맨날 이제 그 학원 수업 끝나고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이제 수업 준비를 하거든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6장이 또 생각보다 수업 자료 만들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벽 한 3시, 4시까지 만들었더니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수요일날 강의를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일찍 잤어요. 어제는 좀 일찍 자고 오늘 이제 강의를 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의 상편 볼 거고요. 그래도 내일은 다시 또 6장의 하편을 한번 찍기 위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6장 좀 이따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